서해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청구되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죽이라면서 반발했고요.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불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도 튀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져온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해 피격 사건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무슨 말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했죠.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란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은 다음 날인 어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자, 기동민 의원,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란 말은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거라면서 오히려 조정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자, 조 의원, 웃을 수 없는 농담이다. 이러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도 함께 보시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고 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공방이 격해지자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4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렇게 서해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물론이고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도 친일 대 친북 논쟁을 벌였죠. 그 한복판에 있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뿌리를 비판하는 건 색깔 논쟁이 아니라 미래 논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12위 국력의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하수인으로 보는 건
민주당의 자학 사관이고 또 이걸 극복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의 발언 논란 그리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북한 도발로 불붙은 여야 이념 논쟁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사건과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이 불신한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소식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유럽 순방 논란 이후에 유엔 총회 연설 당시에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빼고는 공개 일정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2달 전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 활동을 한 게 알려진 데 이어서 이번엔 공개적으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단독 공개 일정을 진행한 건 지난 6월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에 넉 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테이프를 자르며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 개막을 알립니다. 지난달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겁니다. 김 여사는 행사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고 의류와 공예품을 살펴보다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한동안 김 여사는 사적 수행 논란, 장신구 논란 등으로 커진 비호감 여론을 의식한 듯 철저하게 몸을 낮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순방 때에도 부부 동반 행사 외에는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하다 캐나다 총리 부인과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습이 YTN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엔 비공개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고 지난 8월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설거지 봉사를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내내 무채색 복장에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지된 이번 적십자사 바자 행사 일정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아직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 행사인데도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대통령실 전속 기사가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기자단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김 여사의 전문 분야로 활동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